제가 이제 자궁근종, 자궁성근증 같은 곳에 이제 수술 없이 이제 비수술로 하는 치료를 갖다가 많이 해오고 있는데, 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이게 좀 많이 널리 소개되어 있지 않아서 한번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이걸 좀 기회가 되면 좀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목은 칼대 잡고 수술합니다 이렇게 뽑았는데요. 이게 제가 옛날에 냈던 책 제목이기도 하고요. 어떤 근치적인 치료를 이렇게 째거나 꼬매지 않고 한다. 이렇게 해서 이 제목 가지고 한번 책을 낸 적도 있습니다. 우선 자궁근종. 여자분들은 이 자궁근종 하면은 굉장히 좀 많이 들어보고 친숙할 거고요.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건강검진 같은 거 받아보실 때 자궁근종 있어요 라고 얘기 들으신 분들이 꽤나 있을 걸로 아마 생각이 돼요. 이제 자궁근종이라는 거는 이제 우선 보면 이 자궁을 보면은 이제 생리혈을 만들어내고 아기가 착상하는 내막이 있고요. 그 주변에 이제 이 평활근이라고 해서 이런 예쁜 근육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 근육세포 하나가 이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좀 과도하게 증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이런 자궁근종이라고 하는 이제 가피에 둘러싸여 있는 이제 혹을 만듭니다. 근데 처음에 자궁근종 있어요 진단받으면은 좀 뭔가 좀 불쾌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내 몸에 혹이 있어. 이게 뭐야?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면 사실 누구나 이제 뭐 혹은 다 있어요. 어디든지. 이제 건강 검진하다 보면 여자분들은 자궁근종이 진단받을 확률이 한 러프하게 한 40%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갑상선 초음파도 많이 하는데, 갑상선 초음파를 해봤다. 뭐 그런 경우에 남자는 한 40%, 여자는 한 60%에서 갑상선에 뭔가 조그만한 뭐 무록 같은 거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콩팥의 무록, 간의 무록,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혹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몸에 어딘가에는 뭐 나 혹 하나 있어, 이건 정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궁근종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는 비정상은 아니다. 대개 한 40세 이상 여자분들 검진해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40% 이상 갖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평생 자궁근종을 진단받을 확률이 한 70%는 된다고 하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의학부검이라고 해서 꼭 뭔가 장기를 적출했을 때 꼭 부검을 하는데, 이제 의학부검상 자궁근종이 나올 확률이 한 78%는 된다고 하니까 아주 미세하게라도 자궁근종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는 정상이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물론 좀 인종적으로 어떤 생활 습관상 약간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한 18%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좀 약간 좀 특이하죠. 뭐 식생활 때문에 그러나 싶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궁근종 우리가 진단받았을 경우에 대부분의 어떤 여자분들은 괜찮아요, 내년에 한번 더 봅시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경과만 보는 게 태반이에요. 그런데 간혹 이 자궁근종이 증세가 있을 때는 꼭 치료를 갖다가 고려해 봅니다. 가장 흔한 증세가 출혈이고요. 이런 자궁근종의 위치라든지 이 크기 때문에 이런 증세들이 생기는데, 요거 이제 어떤 자궁근종 환자, 제가 봤던 환자 뭐 MRI 사진 요거 한번 갖고 와봤어요. 요 자궁근종이 요렇게 있는데, 요 자궁에 요 한가운데 이렇게 뿌리가 깊게 있으면서 요 자궁 내막을 많이 누르고 있어요. 이 자궁 내막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곳인데, 이게 이렇게 깊숙하게 이제 뿌리가 있으면서 이걸 많이 누르면 이 피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생리 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피가 많이 나오거나, 또는 생리가 아닐 때도 이제 뻥뻥 피가 터질 때가 있어요. 사실 요 경우 보면 요 내막에서 쭉 자궁 경부 뒤쪽으로 보면 뭐 굉장히 이제 빈 공간이 큰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피가 너무 많이 나와서 피가 많이 고여 있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던 환자고요. 그 다음에 이 자궁근종이 이제 사실 이 자궁이라는 거는 요 방광 위에 좀 살포시 올려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근종 위치에 따라서는 요 방광을 좀 많이 누를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소변을 좀 지나치게 자주 봐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하루에 10번 이상 소변 보는 걸 빈뇨라고 하는데, 그렇게 한 10번 이상 화장실 갈 정도로 이제 빈뇨 증세가 심한 경우도 있고, 때로 이제 새벽에 자다가 꼭 한 번씩은 이 소변 보러 이 화장실 가는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낮에 꼬박꼬박 졸게 되고 힘들어요. 이제 그런 경우 꼭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좀 이게 뒤에 장을 많이 누르면 좀 변비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가장 좀 난감한 경우는 난임이라고 그래서
이 환자도 마찬가지인데 근종이 내막을 많이 누르고 있다. 또는 이 근종 때문에 내막의 경로가 많이 휜다. 이런 경우는 좀 임신이 좀 어렵습니다. 또 임신이 되더라도 임신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근종의 경우는 좀 많이 고생합니다. 그 다음에 좀 배가 좀 아플 수도 있고 또 허리가 좀 많이 아플 수도 있어요. 보통 요즘 허리 많이 아픈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 근종이 있으면 특히 근종이 뒤에 척추를 누르면은 그 안 좋은 허리가 더 안 좋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세들이 있을 때 또는 크기가 클 때 또 크기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 같다. 그때는 꼭 치료를 갖다가 고민합니다. 근종은 누구나 갖고 있듯이 어떻게 보면 치료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 방법들 중에 나한테 내 상황에 맞는 치료법들을 고르게 되는데요. 경과 관찰, 그냥 제일 흔한 건 경과 관찰입니다. 그냥 두고 봐요. 네, 내년에 또 봅시다. 내년에 또 봅시다. 예, 경과 관찰이 가장 흔한데, 근데 혹시 젊은 나이일 때, 내가 20대, 30대다 그럴 때는 매년 경과 관찰하는 거를 좀 신경 써서 놓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근육이 커질 수가 있어요. 갑자기 어떤 분들 그래요. 난 한 2년 쉬었는데 근종이 너무 커졌어요. 좀 이상하게 왔는데 이상한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자궁 근종은 세포 분열이라고 해서 이게 배수 분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보험 설계사라든지 은행 가 보면은 이렇게 단위 그래프 보여주고 이제 복리 그래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포 분열은 복리 그래프처럼 이제 커져요. 그래서 뭐 미미하게 안 커지는 것 같다가 변곡점 넘어서면은 무지막지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젊으면은 경과 관찰을 게을리하지 말자. 그 다음에 약물 치료. 어떤 경우가 약물 치료가 적합하냐면 내 나이가 50대다. 근데 갑자기 뭐 요즘에 피가 많이 나, 또 생리할 때 피가 나, 가보니까 근종 때문에 좀 그런 피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피 검사 해보니까 내 호르몬 수치 이런 거 보니까 폐경이 얼마 안 남았어. 이제 그런 경우에 무리하게 수술 같은 거 할 필요는 없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 어떤 진통제, 호르몬제 이런 걸 약물을 써가지고 잠깐 한 2, 3년 요래 버티다가 폐경되면 자연스럽게 근종으로 인한 출혈은 없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좀 버텨보는 방법이 있고요. 좀 미레나 같은 거 요즘 많이 써요. 미레나는 피임 목적으로도 많이 쓰는 건데 자궁 안에서 삽입해가지고 프로게스테론 조금씩 내보내가지고 호르몬제 가지고 이런 증세를 완화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써볼 수 있다. 네, 수술. 보편적으로는 이제까지 수술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 수술은 이제 딱 봐서 자궁 근종만 떼낼 수도 있어요. 근데 또는 자궁 근종이 막 포도알처럼 여러 개 막 다발성이 있거나 또는 너무 크거나 또는 뿌리가 너무 깊은 경우 이제 근종만 캐내고 이제 꼬매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근종만 떼낼 수는 없고 자궁을 다 드러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방법으로는 옛날에는 개복 수술이라고 해서 이제 배를 갖다 째고 그렇게 수술하고 이제 꼬매고 사람 손으로 그렇게 했는데 한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보통 80년대 말에 처음 시작했는데 복강경이라고 해가지고 배에 구멍 뚫어가지고 이제 그 짝대기 넣어서 그걸로 수술하고 이제 나오면은 이제 구멍 거기에 이제 조그마한 흉터들만 남아있는 이제 복강경을 제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요즘에 로봇 수술도 좀 얘기를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수술이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특히나 이제 근종 수술에 많이 하고 있는데요. 로봇 수술은 뭐랄까 굉장히 어떻게 최첨단이고 팬시한 것처럼 느껴지지 사실 좀 막 그렇지는 않습니다. 로봇 수술은 환자 저기 누워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로봇 기구 이렇게 설치하고 의사는 좀 많이 좀 떨어져서 여기서 이렇게 수술하는 거예요. 이제 컴퓨터 게임 하듯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작동하는 거, 조이스틱이 작동하듯이 하는 건데, 장점으로는 이 시야가 안정적으로 제공해줘요. 보통 우리 복강경 할 때 보면은 그 포트 구멍에다가 이제 카메라 놓고 이제 보면서 수술을 하는데, 또 카메라 보통 대학병원 가면 1년차가 이게 잡는데, 1년차 잠 못 자요. 그러면 잡고 꾸벅꾸벅 졸아. 그럼 카메라 흔들려. 그럼 교수님 멀미나. 그래서 시야가 굉장히 이제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로봇 수술은 이제 로봇이 알아서 딱 줌 아웃 딱 고정된 시야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야가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로봇 복강경은 이제 짝대기 넣어서 이렇게 작동할 때 내 이 손목 관절의 움직임 이상 작동할 수는 없죠. 근데 로봇 수술은 이제 조이스틱 가지고 360도 돌아가요. 그래서 굉장히 관절의 이제 가동범위가 넓다. 여기까지 얘기 들어보면 로봇 수술이 훨씬 더 결과가 좋을 것 같은데 자궁 근종 수술처럼 이 단순한 수술은 복강경은 워낙 결과가 좋아서 이 로봇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넘어서서 유효성이 더 좋거나 안정성이 더 좋진 않아요. 그래서 로봇 수술은 의사는 되게 좋아. 의사는 편해요. 근데 환자한테 결과가 좋냐?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로봇 수술을 언제 하면 좋냐면 우리가 이제 내가 조금 수술은 나는 좀 안전한 곳에 좀 대학병원에서 하고 싶어. 근데 복강경 하려고 하면은 석 달 기다리세요. 2달 기다리세요. 그러잖아요. 그때 손 들고 저 로봇 그러면 한 달 안에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비가 있다. 그러면 대학병원에서 꼭 수술 받고 싶다. 그럼 로봇을 갖다가 이렇게 알아보시면 빨리 수술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근종이라는 거는 이제 누구나 다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경과 관찰인데 굳이 무리하게 우리가 전신 마취하고 찌고 꼬매고 그렇게 수술할 필요가 있을까? 때로는 이 근종 때문에 내가 치료하려고 하면 자궁을 적출해야 되는데 내가 장기 하나 드러내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럴 때 시술을 좀 고려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시술로는 이제 2가지가 있어요. 자궁동맥 색전술이랑 하이프. 이건 각각 이제 1995년, 1999년도에 이렇게 소개된 치료법인데 이제 수술하는 게 아니라 자궁동맥 색전술은 이 자궁에 동맥이 2개가 있어요. 자궁 동맥이 양쪽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모래알 같은 플라스틱 파티클을 넣어서 영구적으로 막아요. 막으면 피가 안 통하잖아요. 차갑게 파랗게 자궁이 변해요. 근데 그렇게 피가 안 통해서 그냥 싹 죽는 게 아니라 이 자궁 정상 조직은 이 골반 내 여러 이제 우회로를 통해서 처음에는 이제 파랗게 질리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살아. 근데 희한하게 자궁 근종은 오로지 웬만하면 자궁 동맥으로부터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걸 막아버리면 근종은 죽어.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가지고 이제 딱 등장했을 때 처음에 많이 박수 받았어요. 야, 이건 정말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법이다. 근데 좀 단점으로는 이 자궁 정상 조직도 뭔가 우회로를 갖다 체질에 따라서는 좀 잘 못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럼 자궁도 같이 확 쪼그라들 수가 있고요. 난소가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이 자궁 근종이 자궁 동맥으로부터만 되게 받는다고 했는데 간혹 가다가 얘들이 난소 동맥이라든지 주변에 다른 또 우회로부터 또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궁 근종이 안 죽죠. 그래서 이게 정밀하게 타깃한 치료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약간 뭐 좀 쉽게 말해서 삑사리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차갑게 이렇게 딱 식는다고 그랬잖아요. 피가 안 통해서. 그 순간 되게 아파요. 그래서 이 시술이 보통 한 번 받아본 환자들이 내 친구한테 잘 소개를 안 해. 너무 아파서 이게 한 이틀에서 길게는 한 2주간까지 많이 아프기 때문에 막 요거도 먹을까 봐 친구한테 소개를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어요. 하이프는 이게 자궁 동맥 색전술이 좀 차가운 거라고 치면 하이프는 좀 뜨거운 거예요. 이 초음파를 갖다가 우리 보통 건강검진 때 본 초음파가 이게 일직선으로 왔다가 이게 반사되는 걸 이제 컴퓨터로 해독해서 영상을 보여주는 건데 이 하이프는 치료용 초음파인데 이건 초음파를 갖다가 한 초점에다가 이제 돋보기 볼록 렌즈처럼 모아줘요. 그럼 거기에 강한 열이랑 진동 에너지가 생겨서 그 초점에서 조직이 확 죽어요. 그래서 초점을 자유롭게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조직을 갖다가 괴사를 시킨다. 그래서 요거는 정밀하게 타겟팅해서 거기만 딱딱 때리는 거기 때문에 정밀한 치료법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색전술이랑 하이프를 주로 하고 있고 웬만하면은 이제 이런 시술로 가능한 적응증을 좀 많이 넓혀보기 위해서 좀 10년간 좀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이프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 이제 초음파를 한 초점에 모아줘서 생긴 열 에너지로 치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기계 보면 요 노란 게 이제 치료용 초음파 헤드고요. 여기서 이제 볼록 렌즈처럼 초점을 모아주면은 이렇게 이제 포칼하게 한 3.3 곱하기 1.1 곱하기 1.1 굉장히 작은 곳에 에너지가 모아집니다. 그래서 마치 돋보기로 이제 종이 태우듯이 이 종양을 이렇게 주로 열 에너지 열로 이제 괴사시키는 치료법입니다. 뭐 실제 기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환자가 눕고 요 밑에서 에너지를 쏴가지고 이제 치료하는 거고 의사는 여기 앉아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제 초음파랑 MRI 보면서 이렇게 시술을 합니다. 하이프 어떤 치료 과정을 갖다가 자세하게 한번 보면은 일단은 한 1박 2일 입원을 해요. 당일 치료도 가능하긴 한데 당일 치료 가능하려고 하면은 이게 한 번에 다 하기가 조금 바빠요. 그래서 일단 와서
MRI를 꼭 찍어봐요. MRI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MRI를 찍어보지 않고 하이프 시술을 하는 거는 옳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이프가 맞는 건 아니에요. 하이프가 안 되거나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어봐서 하이프가 적합한지를 꼭 확인해 봐야 돼요. 이거 안 하고 그냥 마구제비로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예로 든 요 사진에서는 이제 MRI에서 딱 보면 요 MRI T2대 T2에서 근육이 좀 하얗게 보이고 조영제 영상에서 굉장히 하얗게 조영제가 먹는데 이런 경우 하이프 하면 된다 안 된다? 원래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색전술을 약간 섞어가지고 요걸 갖다가 하이프가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제 저는 딱 이걸 보면은 하이프 단독 치료는 안 되겠고 하이프 직전에 약간 자궁동맥 약물 좀 살짝 쓰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시술 방법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하이프를 하고요. 시술하고 난 다음에 조영제 초음파를 통해서 내가 요 병변을 정확하게 다 괴사시켰는지 꼭 확인을 하고 이제 퇴원을 해요. 퇴원한 다음에 경과 관찰이 필요한데 일단 한 달 뒤에 한번 초음파 봐요. 이제 좀 치료한데 좀 붓기 가라앉은 다음에 한 번 더 괴사 부위를 갖다 한번 정밀하게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3개월째 MRI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3개월째 MRI에서 여기 이제 3개월째 MRI 사진인데요. 특히 조영제 영상이 중요합니다. 조영제 영상 비교해 보면은 하얗던 게 이렇게 까맣게 변해 있고 크기가 요랬던 게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3개월째 MRI에서 이 근종 내부가 다 이렇게 조영제가 투과되지 않게 까맣게 다 변해서 살아있는 세포가 하나도 없다. 이거 꼭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한 68% 이게 확 줄어들었는데 잘 줄어들었다. 이걸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월째 MRI에서 굉장히 확 잘 줄고 잘 돼 있다. 그러면 그냥 안심하고 좀 보셔도 되고 한 1년 뒤에 한번 초음파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까운 데서 자기 다니던 산부인과에서 1년에 한 번씩 꼭 초음파 보면서 뭔가 새로운 게 또 생겼나 이제 그걸 꼭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궁동맥 색전술 아까 잠깐 이제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양쪽 자궁동맥을 딱 막는 건데 보통 요즘에 이제 네이버 보면 이런 거 이제 잘 이렇게 찾을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주로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렇게 막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양쪽 자궁동맥에다 약물 써서 이렇게 피를 안쪽에서 괴사시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밀한 치료가 아니다. 되게 아프다. 이제 이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것도 좀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하이프 잠깐 설명드릴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하이프는 이제 정밀한 치료고 이제 색전술에 비해서는 이제 자궁 근종이 잘 줄어들어요. 좀 빨리.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있는데 피가 많이 고여 있을 때는 이 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자동차도 보면은 이제 막 공냉식, 순행식으로 엔진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혈류가 강한 경우에는 에너지 다 뺏어가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막 열심히 하면 오히려 열이 주변에 정상적이 전달돼서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경우 하이프가 안 되고 또 너무 크거나 다발성인 경우도 하이프는 이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전술을 봤을 때는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좀 정밀한 게 아니고 또 통증이 좀 심하고 하이프에 비해서 좀 축소율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자궁동맥은 이게 영원히 막는 게 아무 부담이 없을까? 좀 부담이 있어요. 난소기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 갖다가 막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딱 보면 하이프는 너무 뜨거워서 문제고 이 색전술은 너무 차가워서 문제야. 그러면 나는 좀 따뜻하게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따뜻하면 너무 찹지라고 너무 뜨겁지도 않으니까 훨씬 안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프가 안 되는 케이스를 이렇게 좀 살짝 피를 좀 덜 가게 하면은 불가능을 좀 가능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해보니까 정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더라. 그 다음에 이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따뜻해서 이런 합병증이 없고 그 다음에 통증이 특히 색전술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했는데 이게 막질 않고 혈류만 줄어주니까 그렇게 통증이 심하지 않더라.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케이스는 이렇게 하이프에다가 색전술 살짝 응용해서 하는 게 아주 또 좋은 치료법이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하이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주는 케이스, 하이프가 좀 잘 안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이건 내가 어디 블로그에서
제 블로그에서 나온 건데 좀 열심히 좀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걸 열심히 얘기를 하냐. 요즘에 이제 하이프가 이런데 강남 이런데 보면 오죽순 많이 퍼져 있는데 안 되는 케이스를 갖다가 그냥 해요. 그래서 안 좋은 결과를 양상해서 좀 하이프에 대한 나쁜 명성들이 이제 찾아보기 좀 쉽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게 우리 의사들의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불완전 치료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걸 갖다가 마구잡이를 해서 좀 요즘 문제가 많이 돼서 불완전 가능성이 될 케이스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논문을 좀 소개했었는데 이 논문은 하이프 개발자가 쓴 논문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MRI에서 딱 봤을 때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 피가 많이 흐른다. 이제 근종 안에 피가 많이 고여 있으면은 웬만하면 하이프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부분 색전술을 걸어서 하이프가 안 되는 걸 되게 할 수 있다. 이제 이 방법을 제가 이제 학회에서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이프, 이제 피가 많은 건 잘 안 된다. 즉, 굳이 비유하자면 이제 젖은 장작은 안 타. 그래서 젖은 장작을 이렇게 부분 색전술 걸어서 말린 다음에, 젖은 걸 말린 다음에 태우면 잘 탄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이다. 이거 실제 사례인데요. MRI T2에서 막 하얀 게 이렇게 마블링이 심하고 조영제에서 하얗게 떴다. 이런 경우 하이프 단독 치료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 부분 색전술을 걸어서 살짝 이제 피를 갖다가 좀 덜 가게 만든 다음에 말려서 하이프를 하면은 이게 이제 실제 하이프 시술 영상인데요. 요 실시간 초음파 영상에서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변하면 여기 이제 근종이 잘 괴사된 거고요. 여기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잠깐 올렸던 사진 따온 건데요. 50와트로 치료했다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400와트를 써요. 일반 하이프는 거기에 8분의 1의 어떤 에너지만으로도 잘 괴사가 됐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팁이다. 요걸 걸면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지만 열 에너지를 적게 써서 훨씬 안전하게 잘 된다. 여기까지 어떤 자궁 치료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마무리 들어가기 전에 잠깐 자궁 성근증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궁 성근증은 옛날에는 별로 진단이 잘 안 됐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좀 많이 진단을 받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서울대학교 의학정보 이러고 찾아보면 네이버에 잘 나와 있는데 어떤 병이냐면 자궁 근종은 이제 자궁 근육 안에 생기는 이제 경계가 줄여서 혹인데요. 성근증은 요 자궁 내막 세포가 근육적인 침투해서 이렇게 좀 증식한 병입니다. 그래서 자궁이 좀 부어요. 그리고 붓고 피가 많이 나요. 이 출혈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나온 경우도 꽤 있고요. 그 다음에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어떤 분들은 생리 때마다 응급실 가서 마약성 진통제 맞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프게 힘들게 할 수 있는 병이다. 그 다음에 이게 있으면 좀 임신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성근증이 좀 일찍 30살 요때 생기신 분들은 임신이 안 돼서 너무 고생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을 괴롭게 하는 병이다. 근데 치료가 이 좀 난감한 게 딱히 어떤 딱 부러지는 치료가 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진단되면은 이제까지는 그냥 자궁 다 적출했어요. 그냥 너무 고생하시는데 그냥 적출합시다. 또는 이게 딱 진단됐는데 아직 나 아기 낳을 계획이 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일단 아기를 빨리 가져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임신 어떻게든 한번 해보고 혹시 아기 그때 해서 나오면은 박수치고 이제 자궁 적출해요. 이제 이런 코스로 많이 갔어요. 근데 하이프가 묘한 게 자궁 적출하지 않고도 이 병변을 잘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프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성근증에 좀 많이 희망을 좀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 그 케이스인데요. 41살 되신 분이었는데 아기가 안 생겼어요. 피나고 아픈 거는 둘째치고 아기를 가지려고 했는데 난임 클릭 다녀봤지만 한 유산을 한 4번 계속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하이프를 했고 이렇게 해서 잘 괴사돼서 병명이 줄어든 다음에 한 3개월 뒤에 난임 클릭 안 갔는데도 그냥 자연 임신이 성공해서 이제 분만까지 무사히 마쳤던 굉장히 해피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럼 성근증도 마찬가지로 이건 되게 큰데요.
여기 이제 디스크 여기 보이잖아요. 디스크 이제 한 2개, 위 배꼽까지 이게 자궁이 굉장히 이제 부어있는 사례인데, 사실 이런 경우는 하이프 단독 치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면, 안 그래도 성근증은 물컹물컹하게 피가 많은 조직인데 되게 크다. 그럼 하이프 가지고 잘 안 돼요. 그래서 꼭 이런 경우 부분 색전술을 걸고 이렇게 치료하면은, 3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부피가 70% 이상 확 줄어서, 요게 여기 디스크 여기까지 왔던 게 여기까지 쭉 확 3개월 만에도 잘 줄어들었고, 조영지 영상 보면 전부 다 까맣게 잘 괴사되어 있고, 이것도 굉장히 단시간에 호전이 잘 됐던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이고요. 어쨌든 자궁 근종, 자궁 성근증은 너무 무리하지 않게 수술 없이도 치료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근데 하이프는 요즘에 좀 개원가에 우후죽순 많이 생기면서 좀 비도덕적인 방식으로 좀 너무 무리하게 치료한 경우가 많은데, MRI를 찍어보고 꼭 요게 치료가 적합한지 안 한지 꼭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해야 된다. 어쨌든 수술 없이 잘 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하이프랑 자궁동맥 색전술을 적절하게 잘 섞으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상이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자궁 근종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너무 크지 않을 때는 막 그렇게 아프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시술하고 난 다음에 환자분이 나 이거 시술한 거 맞냐고 물어본 분들도 있어도 별로 안 아픈데, 성근증은 솔직히 좀 아파요. 평상시에 보는 우리가 생리할 때 이 생리 그 자극만 가지고도 굉장히 아픈 게 성근증이거든요. 그래서 시술하고 난 다음에 한 5시간 정도는 생리통 심한 것처럼 아파요, 성근증. 근데 시술하고 나서 성근증 경우 환자분이 나 별로 안 아파요, 빵긋빵긋 웃고 있으면 내가 좀 긴장해요. 내가 덜한 거 아니야? 왜 안 아파하지? 그래서 원래 한 성근증은 한 5시간 아픈 게 정상이다. 네, 실비태요. 수술 시간이 어느 정도 되죠? 성근증이 있어가지고 생리 때문에 너무 고통받아서 병원에 자궁적 치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일단 뭐 만약에 이 경우는 이제 부분 색전 안 걸고 한 케이스인데, 그럴 때는 이제 하이프 시간만 가지고는 한 30분 안짝, 그리고 만약에 이제 너무 크다 그런 경우 이제 요거 걸고 하거든요. 그러면 요거 거는데 한 15분, 하이프 한 30분.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시술할 때 생으로 하진 않거든요. 수면 내시경 해보셨나요? 근데 그거처럼 좀 재워요. 그래서 재우는 시간, 깨우는 시간까지 합치면 뭐 들어갔다 나오는데 토탈 한 2시간, 그러니까 밖에서 기다리는 시간 한 2시간, 보호자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은, 시술하는 시간은 15분, 30분. 그 혹시 질문 없으시고요? 네. 그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이거 블로그에 비슷한 거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거 참고해서 그거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